안녕하세요. 서민집 막내 아들입니다. 드디어 2024년 6월 배당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야,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입금이 되고 정리를 미리 했었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엑셀에다가 어떻게 이제 배당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5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 이 5월달에 이제 98만원, 세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만원이었지만, 지금 36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3배 이상, 배당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 자금을 투입한 건 아니고, 주식을 좀 갈아탔습니다. 원래 일반 주식 계좌에서 그냥 개별 주식들, 한국 국내 개별 주식들을 한 1억 4천만 원치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 팔았어요. 어차피 수익도 안 나고 마음만 불안해서. 이게 제가 SCHD를 산 지가 지금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이 배당 이렇게 성장주를 사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은 몇 달 되진 않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떨어져도 어차피 배당은 나오니까 배당 나오면은 떨어진 주식을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만 지나면은 또 배당이 또 들어오니까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산이 주가에도 상관이 있겠지만은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이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회사에 나쁜 악재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 SCHD에 어떤 주식이 들어있는지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SCHD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드가 나중에 돼서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백테스트 한 자료나 아니면 요거에 대한 나스닥 다우존스 배당 100인가요? 하여튼 100개의 주식, 그걸로 인덱스로 해서 누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투자한 백테스트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제가 투자했는 종목들을 이렇게 다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 계좌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연금저축, ISA, IRP, 일반 계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 ISA, IRP가 저한테는 이제 주요 계좌인 거예요. 이쪽에 돈을 최대한 많이 밀어놓고 남는 돈으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세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덩이를 굴리잖아요. 눈덩이를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만 굴리면 누가 뺏어가고, 또 조금만 굴리면 누가 뺏어가고 하면 이 눈사람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금저축, ISA, IRP에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수수료는 붙겠죠. 근데 세금에 비하면 수수료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15.4%를 해야 되고, 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KB 미국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국내 상장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아도 15.4%가 이게 세금으로 붙거든요. 당연히 RP도 말할 건 없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암만 배당을 받더라도 계속 세금이 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세금이 나중에 떼가잖아요. ISA 같은 경우는 해지할 때 나중에 200만 원 맞죠? 200만 원 넘는 금액부터 해서 당연히 이제 좀 줄여서 9.9%를 하겠죠. 분리과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금은 떼가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ISA가 다 만료가 되면 연금저축에 넣고, 그럼 세금을 안 떼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를 하거든요. 왜 분리를 하냐면은 종합소득세도 피하고 2점만 넣으면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연금저축하고 ISA, IRP에다가 최대 한도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이죠.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IRP는 900만 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이렇게 최대한 한도로 놓고, 근데 이제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아내하고 저하고 하면 3,6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ISA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천만 원, 근데 아내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이렇게 놓다 보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이제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2%의 과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요즘에 금투세라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국내 주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제 경험상도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50대 50%인데, 일단, 요즘 들어서 저는 불안하게 투자하는 게 싫어요. 그냥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ISA,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슨 SCHD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내 상장했냐, 미국 상장했냐, 요 차이인 거니까 요거 위주로 투자를 하고 배당을 최대한 많이 받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60만 원 중에서 세금이 약 한 38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세금도 이게 적은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은, 지금 분기 배당이 나오는 SCHD의 세금만 해도 꽤 많아요. 이게 세후 배당, 그렇죠. 세금이 253달러거든요. 원화로 제가 환율을 곱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한 3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일반 계좌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0.154% 55만 2천 원이 나와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본 것도 별로 없는데 55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여드리면은, 제 투자 상품, 그렇죠? 투자 자산 보면은 이게 성격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QQQ가 당연히 미국 나스닥 100인데, 이게 한국 상장했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QQQM으로 산 것도 있어요. 이 M은 조금 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이걸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도 20년 미국 채권이거든요. 장기 채권인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성격이 똑같아요. 이거는 커버드 콜 성격이 좀 있어서 월 배당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30년 국채하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배당금이 이게 30%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70%가 있어요. 근데 배당금이 이게 더 많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상관없이 일단 7대3인데 이 비율 맞춰서 매달 다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를 살 수 있을 만큼 사고, 남는 거는 무조건 이걸 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VO는 옛날에 샀던 건데 돈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사실 적으니까. 그러면 RP가 있습니다. RP 상품은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 좋은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금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는 안 되고. 근데 1년에 한 3%? 좀 많이 주는 거 3.5%까지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달 해도 되고, 7일, 많이 8일, 한 20일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단기 자금을 넣을 때는 이렇게 RP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 국채 사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RP 상품을 사고 있습니다. 하루만 넣어도 돈이 나오니까 CMA 같은 겁니다. RP 상품을 놓고 해서 이렇게 5월과 6월에 배당금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확실히 슈드가 압도적으로 많죠. 제가 좀 공격적으로 슈드를 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합계 자체도 많아요. 제가 아까 일반 주식을 다 처분하고 이제 배당 슈드를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확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점점 늘겠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점점 그려서 이제 올해 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비중은 이렇게 5월달과 6월달 비중을 한번 비교를 했는데, 이게 지난달도 사실 슈드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달 비교하시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한 90% 정도가 슈드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퍼센트는 따로 적진 않았는데 거의 한 8, 90%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6월 배당금 내역을 한번 공개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투자를 좀 무식하게 하려고 해요. 투자를 최근에 이제 겪었던 일인데,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 다 ISA 계좌를 따로따로 개설을 했어요. 첫 해에는 2천만 원, 둘째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주식을 공부해서 사서 초반에 뭐 한 달 만에 2천만 원 번 적도 있어요. ISA 계좌 안에서만.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잃은 것도 많아요. 아내 같은 경우에 초반에 제가 잘못 투자를 해서 이상한 주식을 많이 샀어요.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아내는 그냥 ETF만 샀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그다음 미국 나스닥. 여기 있네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아내가 샀거든요. 그쵸. 이거 두 개를 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지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만기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 차에서 8천만 원을 했는데, 아내가 그 수익률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사고 팔고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밤에 잠도 못 잤는데 제가 수익률이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최근에 느꼈어요. 그래서 일반 주식은 다 팔고, 그리고 다 이제 ETF,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위주로 해서, 특히 저는 이제 슈드, 배당이 좋으니까 배당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주식 위주로 다 갈아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배당주를 좀 다시 공부를 해서 일부는 개별적으로 배당주를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포션이 아주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혀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소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플러스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자산은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투자를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